전투기의 심장은 레이더도 미사일도 아니다. 진짜 심장은 엔진이다. 아무리 스텔스가 뛰어나고 전자전 능력이 강해도 엔진을 쥐고 있는 나라가 따로 있다면 그 전투기는 끝까지 자율적일 수 없다. 이 단순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수십 년 동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목을 조여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구조, 바로 엔진 때문이다. KF-21 개발이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텔스 형상과 무장 배치, 레이더 성능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전투기의 엔진은 과연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주권 그 자체였다. 수출 허가, 성능 제한, 업그레이드 차단, 전시 운용 통제까지 모든 것이 엔진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이 현실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전투기는 완성됐지만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개량도, 수출도 할 수 없는 상황. 서류 한 장 때문에 작전 계획이 바뀌는 순간들. 기술 이전이라는 이름 아래 핵심은 끝내 넘겨받지 못했던 기억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됐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간과한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쌍발 엔진 설계다. 비용이 더 들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개발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선택. 겉으로 보기에는 부담만 커지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쌍발 엔진이 한국 엔진 독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효율적이다. 비용도 낮고 정비도 쉽다. 그러나 엔진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반대로 쌍발 엔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연다. 출력의 여유, 생존성,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엔진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KF-21의 설계는 처음부터 단기 성과보다 장기 주권을 노린 구조였다. 한국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한국산 제트 엔진 기술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재료 기술, 열, 내구 기술, 압축기와 터빈 설계 노하우가 하나로 모여 드러난 결과다. 이 순간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조립의 단계에서 설계의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KF-21 쌍발 엔진 구조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엔진이라는 최후의 성벽에 도전하기 시작한 나라. 그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 도전이 성공할 경우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과 판단에 따라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왜 쌍발 엔진 설계가 신의 한 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 엔진 독립의 판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가? 그 답은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을 하나씩 뜯어볼 때 비로소 드러난다. 한국이 왜 엔진에서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사는 늘 빠르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기체는 도입하고 개량했지만 엔진만큼은 언제나 외부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이었다. 초기 전투기 도입 시절 한국은 완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에 의존했다. 당시에는 기술 축적보다 즉각적인 전력 확보가 우선이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족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엔진은 분해도 설계 변경도 자유롭지 않았다. 매뉴얼에 없는 정비는 불가능했고 출력 조정이나 수명 연장 역시 허가 없이는 손댈 수 없었다. 특히 제트 엔진은 항공 기술의 정점이다. 수천 개의 부품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핵심 소재와 제조 공정은 극소수 국가만이 독점해왔다. 이 장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작동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여러 차례 기술 이전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제한적이었다. 조립 기술은 넘겨받았지만 설계 데이터와 핵심 알고리즘은 철저히 차단됐다. 겉으로는 국산화율이 높아 보였지만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손댈 수 없는 블랙박스가 남아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독자적 개량도 차세대 엔진 개발도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수출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났다. 전투기를 수출하려 해도 엔진이 걸림돌이 됐다. 엔진 공급국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었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 전투기를 팔면서도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오랜 논쟁이 이어졌다. 엔진은 끝까지 외국에 맡기고 기체와 전자장비에 집중하자는 현실론,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자 엔진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장기 전략론이 맞섰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이 서서히 굳어지던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KF-21이었다. KF-21은 단순한 전력 보강 사업이 아니었다. 한국 항공산업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서 엔진을 계속 외국에 의존한다면 KF-21은 과거 전투기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반대로 엔진 독립을 염두에 둔 구조를 채택한다면 비로소 미래가 열린다. 그래서 KF-21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엔진 문제가 전면에 올랐다. 단순히 어떤 엔진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택해야 미래의 선택지가 열리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점점 쌍발 엔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훗날 한국 엔진 전략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시에도 일부 내부 인사들만이 알고 있었다. KF-21의 쌍발 엔진 결정은 단순한 성능 비교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 선택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언에 가까웠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내부 논쟁도 바로 이 지점에서 벌어졌다. 단발로 갈 것인가, 쌍발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비용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자유도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단발 엔진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개발 비용이 낮고 일정 관리가 수월하며 해외 사례도 풍부했다. 하지만 단발 구조는 엔진 하나에 모든 부담을 집중시킨다. 즉, 외산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엔진을 교체하거나 출력 체계를 바꾸는 순간 기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엔진 독립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선택이 될 수 있었다. 반대로 쌍발 엔진 구조는 처음부터 여유를 전제로 한다. 각 엔진이 담당하는 출력 비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향후 국산 엔진을 시험하거나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초기에는 외산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기체 구조 자체는 국산 엔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이 점이 KF-21 설계의 핵심이었다. 쌍발 엔진은 생존성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전투 중 한쪽 엔진이 손상되더라도 귀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된다. 장거리 작전이나 해상 작전에서 쌍발 구조는 조종사와 지휘부 모두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유는 전투기의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꾼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출력 확장성이다. 미래 전투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대형 레이더, 고출력 전자전 장비, 냉각이 필요한 센서들이 계속 추가된다. 단발 엔진 구조에서는 이 요구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반면 쌍발 엔진은 전력 공급과 열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KF-21은 처음부터 미래형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현재 성능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향후 10년, 20년 뒤까지 염두에 둔 구조였다. 엔진 교체 가능성, 출력 증가, 여지, 내부 공간 활용까지 모두 쌍발 엔진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 선택이 바로 훗날 한국산 제트 엔진을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외부에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KF-21은 균형 잡힌 다목적 전투기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엔진 독립을 향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 쌍발 엔진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설계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제 KF-21은 그 선택의 의미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제트 엔진 기술을 공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바로 이 구조적 여유가 자리 잡고 있다. 쌍발 엔진은 단지 두 개의 엔진이 아니라 두 개의 선택지, 두 개의 미래를 동시에 열어놓은 설계였다. 쌍발 엔진 설계가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제부터가 핵심이다. KF-21이 단순히 비행 가능한 전투기를 넘어 엔진 독립의 실험실로 기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완성 자체가 아니라 반복 시험과 축적이다. 엔진 기술은 한 번에 도약하지 않는다. 수천 번의 실패와 미세한 개선이 쌓여야 비로소 신뢰 구간에 들어선다. 쌍발 엔진 구조는 이 과정을 현실로 만든다. 한국산 제트 엔진 기술 공개의 본질은 완전한 실전 배치가 아니다. 핵심은 시험과 검증이다. 쌍발 구조에서는 한쪽 엔진을 기존 검증된 체계로 유지한 채 다른 한쪽의 새로운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단발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단발 엔진에서는 실험 자체가 곧 전체 기체의 리스크가 되지만 쌍발 엔진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구조는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다. 출력, 조정, 연소 효율 변화, 소재 시험, 냉각 구조 개선 등 수많은 변수를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다. 지상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엔진으로 이어지는 설계 자산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합 능력이다. 엔진은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 기체 구조, 공기 흡입구, 배기 흐름, 전자 제어 시스템이 하나로 맞물려야 한다. 쌍발 엔진 KF-21은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다듬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엔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전 세계에서 자체 제트 엔진을 가진 국가는 극소수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시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론과 지상 시험 단계에서 멈춰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F-21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이 바로 그 문을 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공개한 제트 엔진 기술은 기존 강대국과 즉각적인 성능 경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이는 장거리 경주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느냐다. 쌍발 엔진은 그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2단계에 이르자 판이 바뀐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이전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시험 데이터를 쌓고 설계를 축적하며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외부 변수에 따라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엔진 주권의 시작이다. 결국 쌍발 엔진은 비용을 늘린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번 선택이었다. 단기 성과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 독립의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KF-21을 통해 그 시간이 실제 성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이 군사적 의미와 전략적 파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다. 엔진 독립이 현실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기술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KF-21 쌍발 엔진 구조가 만들어낸 변화는 군사 전략, 외교 선택, 방산 수출의 판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 전투기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주목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엔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제 그 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운용 자율성이다. 엔진이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전투기의 개량 주기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위협 환경에 따라 출력과 냉각 구조를 조정하고 전자전 장비를 확장하는 선택도 보다 과감해진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의 변화다. 전투기를 어떻게 쓰느냐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외교적 의미도 작지 않다. 엔진은 전투기 수출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협상력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한다. KF-21이 엔진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주체로 이동한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국가들이 최신 전투기를 원하면서도 정치적 제약과 운용 통제를 우려해 도입을 망설여왔다. 엔진 주권이 강화된 KF-21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다. 성능뿐 아니라 운용의 자유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다. 쌍발 엔진 구조는 신뢰성 측면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장거리 작전과 혹독한 환경에서의 생존성은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다.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안정성은 쌍발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이는 특히 해상 작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KF-21이 단일 기종을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엔진 교체와 성능 확장이 가능한 구조는 다양한 파생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공대공 중심형, 전자전 특화형, 장거리 타격형 등 요구에 따라 다른 성격의 기체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은 처음부터 이러한 파급을 염두에 둔 구조였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성과는 그 선택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과정일 뿐이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이제 한 단계 위에 게임에 들어섰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KF-21을 넘어 차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엔진으로 이어지는 길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의 위치를 세계 항공 질서 속에서 어디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의 행보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KF-21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끝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 여부가 아니다. 이 전투기가 진짜로 겨냥하는 지점은 한국이 더 이상 항공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선택권을 가진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이다. 쌍발 엔진이라는 결정은 그 출발선에 불과했고 지금은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길 위를 실제로 걷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의 관건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제트 엔진 기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영역이 아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많은 비행시험과 축적된 운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다. 외부의 승인이나 제약이 아니라 한국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쌍발 엔진 KF-21은
차세대 엔진으로 넘어가는 교두보다 초기에는 기존 검증된 체계를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국산 기술 비중을 높이는 방식,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 접근은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를 만든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개발은 결코 독립에 도달할 수 없다. 쌍발 엔진은 바로 그 실패의 비용을 낮춰주는 설계다. 장기적으로 이 흐름은 전투기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꾼다. 하나의 완성형 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전환된다. 엔진과 전자장비, 무장체계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하나의 기체가 여러 세대를 관통하게 된다. 이는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점 국제 질서 속에서도 의미는 분명하다. 엔진을 가진 국가는 협력의 대상이자 경쟁의 상대가 된다. 단순 구매국이나 조립국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이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시험이 바로 KF-21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신뢰성 확보, 양산 체계 정착, 유지비 관리, 수출 시장에서의 실전 검증까지 어느 하나 쉬운 단계는 없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방향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이 이미 길을 정해놓았다. 결국 KF-21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특정 성능 수치가 아니다. 한국도 엔진을 중심으로 한 항공 주권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조와 설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 전투기는 지금도 진화 중이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계산된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이 있다. 이제 KF-21은 묻고 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끝까지 밀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엔진 독립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축적과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반복으로만 완성된다. 그 첫 번째 문은 이미